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요, 선거 초반 전국 과반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1년 텀이 있었는데도 우리 당이 14석, 제주,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2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맞습니다.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인데 수도권을 저는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달라요. 호남만 지켜도 선전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통상 당의 선대위원장들 발언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를 높게 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 판세하고 좀 무관하게도 우리가 정말 어렵다, 지지층 좀 결집하고 독려하는 이제 그런 기조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크고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이 박빙 승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경기가 굉장히 초접전이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 정도 이상 이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지지층을 다시 결집을 해서 투표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위기감이랄까, 네. 절박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어제 미리 광주를 찾았습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였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제서야 이렇게 감사 인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슬픔과 또 좌절, 절망을 겪고 계시고 또 현재의 상황에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다 저의 준비 부족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요, 요즘 여권, 오히려 또 이 대통령실과는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의 반면 정작 지금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맞붙어 싸워야 할 보궐선거 경쟁자인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성남 분당갑 맞상대인 김병관 민주당 후보에게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글쎄요, 이 급이 다르다. 나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언급을 해주면 오히려 상대의 급만 올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무대응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정치적으로는 맞습니까? 선거에 임할 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네. 1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왜 나왔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가서도 이제 사죄한다는 뜻에서 큰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도 역시 나온 그 계양을에 나온 이유가 그냥 방탄국회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계양을 후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를. 그런데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왜 이재명 후보를 그러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죠? 사실 지방선거에서 뭔가 붐업을 일으켜 달라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모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단한 악재다 생각합니다. 당내 분열을 굉장히 아마 깊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크게 도움이 될까?
알겠습니다.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관련 얘기라 반대편 얘기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진 않더라도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오히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너무 아깝게 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기자 이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는 건데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구도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재명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와 악재들 때문에 기대만큼 이재명 효과를 톡톡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래도 열성 지지층들의 호응만큼은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송영길 후보님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한갑입니다. 여러분, 명길이 보기 귀엽지 않습니까?